자, 오늘 물건은 대박이에요. 1억도 되지 않는 돈 가지고 월세를 약 540만 원 정도로 세팅을 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다 제외하고 순이익이 매달 360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물건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연봉 1억을 만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경매 모든 곳입니다. 오늘 멤버십 물건 소개해 드릴게요. 요새 다들 수익형 물건에 관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다가구랑 다중주택 위주로 추천 물건을 뽑고 있으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원하는 게 다른 모양의 물건이다 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물건을 출연했는데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 대박이에요. 1억도 되지 않는 돈 가지고 월세를 약 540만 원 정도로 세팅을 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다 제외하고 순이익이 매달 360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세한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 번호는요, 23타경 8662번이고요. 다가구 주택입니다. 11억에 감정이 됐고요. 지금은 49%까지 유찰이 돼서 절반 가격도 되지 않는 5억 4천만 원이에요. 가격을 딱 보니까 서울은 아니겠구나 하시죠? 네, 물론 서울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도시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대구광역시 신산동입니다. 로드뷰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물건은 이겁니다. 보경빌. 지금 겉으로 봤을 때 오래된 느낌이 없죠? 그리고 짓기도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내리석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1층 필로티 2, 3, 4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물건에는 주차 차단기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차량이 들어서 주차를 할 수 없고 같이 살고 있는 임차인들만 주차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좋습니다. 플러스 요인이에요. 측면에서 봤을 때 4층 위에 다락이 하나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 지붕만 하나 덮었습니다. 이 부분도 따로 사진에서 볼 수 있으니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구성은 아주 깨끗하고요. 큰 문제 없고요. 자, 우리 물건지에 가까운 쪽으로는요, 쌍용 예가 아파트가 있고, 이 아파트가 한 700세대 정도가 됩니다. 보시면 되고, 우리 가까운 쪽으로 침산 내거리까지 나오면 이렇게 상업시설, 병원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또 가까운 쪽으로 침산 화성 파크드림 아파트가 또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고 상업시설이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다가구 건물이다.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빠르게 관련된 사진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건물 모습, 로드뷰 모습이랑 동일하고요. 잘 지어져 있고 그럼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모습을 한번 볼게요. 키패드가 잘 되어 있고 자동문도 당연히 되어 있을 거고요. 지금 보시면 201, 2, 3 그리고 204호가 없고 205호가 있네요. 이걸로 봐서 집주인분은 4자를 싫어하는 분이다. 그래서 2층에 4개 호실이 있고 3층에도 4개 호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4층도 똑같이 있을 건데 4층에는 4자를 쓰지 않았을 거다. 자, 3층인데 301, 2, 3 그리고 304호 없고 305호 그리고 5층도 1, 2, 3, 4호 없고 5호 2층, 3층, 4층이 모두 4개로 되어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차장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주차장 위에 텍스타일도 뭐 어디 하나 깨진 거 없이 잘 되어 있다. 내부 한번 볼게요. 내부 계단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 벽으로도 이게 타일 마감인 것 같은데 타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어디 누수 흔적도 없고요. 건물 내부 2층입니다. 2층에 4가구가 있죠. 201호, 2호, 3호 그리고 204호 없고 205호 3층은 또 어떨까요? 3층도 보시면 2층이랑 똑같은 구조로 1, 2, 3, 5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대망의 아까 옥탑방이 있었던 4층이지만 주인분은 4자를 싫어하니까 5자를 달았고요. 501호, 2호 그리고 503호 근데 아까 전에 우편함에 505호까지 있었잖아요. 사진을 한 장 더 찾았습니다. 503호 옆으로 505호가 있어요. 그러면 4, 3, 12, 12가구가 있다는 얘긴데요. 실제적으로 12가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는 조금 이따가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옆에 건물 가서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4층 다락이 있고 정상적인 다락인데 기와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아까 전에 우리 로드뷰를 통해서 봤었을 때 위에 지붕이 하나 덮여 있는 것 같다 했잖아요. 이 부분입니다. 위반 건축물로 해서 뭐 집을 만들었다거나 방을 만든 건 아니고요. 이 테라스를 좀 쓰기 위해서 그냥 지붕만 쳐놓은 모습이에요. 이거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제시의 건물이지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경매 정보지에 층별로 세부적인 건물 개방도를 올려주면 정말 좋은데 개방도를 안 올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세움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경매 관련된 거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 집에 앉아서 건축물 개왕도를 다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멤버십 분들이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로드뷰를 받고 그리고 안에 사진도 지금 봤습니다. 건물 상태가 너무 깨끗하죠. 그리고 방 개수도 꽤 마음에 들어요. 12개입니다. 건축물 대장으로 위반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구수, 세대수가 11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진에서 봤을 때 총 12가구였잖아요. 근데 11가구란 말이죠. 그러면 한 개 호실이 뭔가 위반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층수는 지상 4층, 1층에는 계단실과 주차장이 있고 2층에 4가구, 3층에 4가구, 4층에 3가구.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을 때 4층에 위반이 한 가구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는 총 11대가 가능하고요. 안타깝게도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2008년도네요. 약 16년 정도 된 그런 물건이다. 하지만 건물 자체가 너무 상태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건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 딱지가 없잖아요. 위반이 걸리지 않았다.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뭐가 위반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호실을 볼 수 있도록 제가 건물 계약록을 다운받았으니까 그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층은 총 11대의 주차가 가능한 모습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2층인데요. 2층, 3층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계단으로 올라오면 가장 오른편에 여기가 1호죠. 201호가 분리형 원룸 1.5룸입니다. 화장실이 하나 있는 1.5룸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202호가 투룸이 하나가 있고 203호도 투룸, 204호가 1.5룸. 그래서 2층, 3층은 1.5룸이 2개, 그리고 투룸이 2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4층이죠. 붙어있는 호실상으로는 5층. 계단을 올라오면 오른편으로 501호, 401호죠. 지금 이걸 봤더니 얘는 분리형이 아니고 그냥 원룸이에요. 그리고 502호를 봤더니 502호가 꽤 큽니다. 현관 들어와서 주방 거실이 엄청 크고요. 이게 주인 세대인 것 같아요. 아니 하나, 둘, 셋, 3룸이고 화장실이 거실 쪽에 하나, 그리고 안방 쪽에 하나 해서 화장실 2개, 방 3개인 주인집이 하나가 있고요. 현관 안쪽으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있어요. 옥탑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옥탑방을 가지고 있는 3룸인 주인 세대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503호랑 505호입니다. 2개 호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도면상으로는 현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실 하나에 내실 하나 그리고 다락으로 올라가는 게 하나가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실질적으로는 복층형 투룸으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현관문이 2개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층이랑 문 구조를 똑같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들어와서 거실 부분, 욕실이 딸려있는 거실 부분에 원룸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현관문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실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원룸으로 쓰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락으로 올라가는 내집 계단이 하나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황상 4층은 원룸이 2개가 있고요. 다락을 끼고 있는 분리형 원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다락이 있는 3룸, 주인 세대가 하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황을 가지고 대략적인 우리 임대료랑 전체적인 수익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조금씩 축소를 해가면서 지역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물건지 앞쪽으로는 쌍용 예가 아파트가 있고요. 참산공원 바로 근처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물건지 바로 갔더니 파리바게트도 보이고 연동 볼카치도 보이고 중학교도 보이고 초등학교도 보이죠. 우리 아까 로디브 상으로 쌍용 예가 아파트도 봤고 화성 파크드림도 봤잖아요. 화성 파크드림하고 쌍용 예가 아파트 그 사이에 상업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다. 한번 로디브로 한번 볼까요? 사거리에서 이렇게 병원이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축소해 보겠습니다. 좀 밑으로 내릴게요. 여기가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예요. 그리고 주변으로는 뭐 이마트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물건지에서 천변 넘어가면 대구광역시청 청사가 있고요. 그 청사 밑으로 경북대학교가 있어요. 경북대학교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1.8km 정도 되고 대구시청
청사까지는 약 14분 정도가 되고 삼성 캠퍼스까지는 약 1km 정도가 된다. 대구 세무서까지도 약 800m 정도가 됩니다. 대전 북구청역까지는 물론 걸어갈 수는 없어요. 버스 타고 가야 되지만 1.3km 정도가 된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 일자리 한번 찾아보면 서편으로 대구 3산업단지가 있고 그리고 비산동에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대구역까지는 약 1.8km 정도가 되고 대구역 밑으로 잘 알고 있는 중앙로역이 가까이 인접해 있다. 이 정도 위치에 있다. 그럼 우리 물건에 대해서 수익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물건은 23타경 8662번이고요. 대구광역시 북구 친산동에 있는 다가구 물건입니다. 약 11억 2천만 원에 감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5억 4,800만 원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가격도 안 되는 거예요. 토지 가격이 6억 6천에 감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5억 4,800이다. 토지 가격도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은 제시의 건물 포함해서 약 4억 6천 정도에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가격도 되지 않는 물건이 지금 경매로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토지 평수 기준으로 한번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정가는 11억이었잖아요. 그리고 토지가 87평이니까 건물이 올라가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토지 평당 가격은 약 1,200만 원. 최저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63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 감정을 한다 그러면 토지는 약 3억 2천 정도까지 떨어진 거고요. 건물이 이제 2억 2천까지 떨어진 건데 이거를 토지 평수나 건물 평수로 계산을 해보면 맨땅 가격은 평당 370만 원인 거고요. 건물은 지금 평당 1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싼 거겠죠. 우리 수익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1층은 전부 다 주차장이었으니까 임대소득 나오는 게 없고 2층, 3층은 동일합니다. 1.5룸 2개 그리고 투룸이 2개였었어요. 그래서 2층, 3층을 다 하니까 1.5룸 4개, 투룸이 4개 그리고 4층은 원룸이 정상적인 거 하나 그리고 비정상적인 거 하나 해서 원룸이 2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복층형 1.5룸, 다락이 있는 1.5룸이죠. 복층형 1.5룸이 하나 있었고 주인 세대, 다락이 있는 3룸 이렇게 있었습니다. 총 12개가 현황상으로 임차를 돌리고 있는 구성이었고요. 예상 보증금과 임대료를 한번 책정을 해볼게요. 1.5룸은 보증금 300에 4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했고요. 투룸은 300에 50 정도, 원룸은 300에 35, 그리고 복층형 1.5룸은 다락이 있고 테라스가 있다는 가정하에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계산을 한 거예요. 300에 45, 주인 세대는 1000에 65 정도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총 보증금은 약 4,300만 원이 들어오게 되고요. 월세는 약 540만 원이 매월 들어오게 됩니다. 이 금액에는 우리 아직 관리비는 받지 않은 상태예요. 나의 수익률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최저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물론 우리가 최저가로 낙찰을 받진 않아요. 얼마나 더 높이 쓸 건지는 본인이 가치를 부여를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최저가 기준은 아니지만 최저가에 낙찰이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최저가 기준에 낙찰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취득세는 3% 정도 계산을 하게 되면 약 1,600만 원이 발생이 되고요. 낙찰가의 신탁대출 약 85%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약 4억 6천 정도가 대출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초기 투자는 약 9,800만 원, 1억이 채 되지 않죠. 9,800만 원이 들어가게 될 거고 신탁대출 4억 6천을 받았지만 보증금 4,300만 원은 신탁을 끼고 대출을 해준 우선 수익자에게 상환을 하게 될 테니까 최종 대출은 약 4억 2천 정도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총 월세는 540만 원 정도에서 대출이자를 약 170만 원 정도를 빼면 매달 360만 원 정도가 남는다고요. 그럼 우리 관리비가 있잖아요. 5만 원씩을 12가구에서 받으면 60만 원입니다. 건물 관리해주는 업체랑 조인해서 한다 그러면 약 40만 원 정도를 빼도 내가 추가적인 수입은 약 20만 원 정도가 더 생기니까 매달 380만 원 정도가 들어오겠죠.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1억 미만 집어넣고 매달 순이익을 360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물건이고요.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할 권리는 없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건물 등기부 등본상에 최선 순위 설정인 근저당 3억 2,500 밑으로는 전부가 소멸이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인수해야 되는 권리는 따로 없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토지를 포함한 다가구 건물을 보고 있으니까 토지 등기도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저당 밑으로는 전부가 소멸이 되는 깔끔한 물건이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인수해야 되는 특별한 권리는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임차인도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임차인 목록을 쭉 보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 2014년도 5월이 근저당이 설정된 날이었죠. 그럼 2014년도 5월보다 빠른 사람이 있느냐? 지금 전부 다 배당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몇 분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시고요. 몇 분은 배당을 받는 임차인분이시기 때문에 명도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물론 보증금을 많이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계시는 502호분, 이분은 2억씩이나 손해를 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명도 협상에 대한 비용은 따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멤버십 영상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임장 가셨을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어떤 부분을 조사해야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까지 듣고 임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물건 어떠셨어요? 1억 미만으로 매달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 만약에 이런 물건을 내가 2개만 세팅할 수 있다 그러면 늙어 죽을 때까지 연봉 1억을 만드는 거예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물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모든 노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